언니, 나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왜? 또 뭐 하셨는데? 자꾸 집에 오시겠다고 그러고 반찬도 해온다고 하고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도 반찬 해주시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언니는 몰라.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 솔직히 못 먹겠어. 위생이 영 별로야. 헐, 진짜? 응. 그래서 가져오시면 그냥 몰래 버려. 남편한테도 먹지 말라고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송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송 씨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후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주방을 지켜온 자신이 위생관념이 없다니. 겉으로는 어머님 요리 최고예요 하면서 뒤에서는 더럽다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오해한 것은 송 씨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끊임없이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5년 동안 며느리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한 송 씨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시어머니 음식은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며느리를 알게 된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더럽다는데 송 씨가 계속 요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 씨는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더러운 시어머니의 손때 묻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게 말이죠.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송 씨의 요리였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들 며느리가 만족할지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지 송 씨는 그것만 지켜보면 되었습니다. 송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면서 며느리를 얻게 되었죠. 며느리 이수지는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예의 바르고 말도 곱게 하는 며느리. 송 씨는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해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잘 배워서 좋은 며느리 되겠습니다. 송 씨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만나다니 아들이 복이 많구나 싶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부부는 송 씨의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송 씨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며느리의 초대를 받고 송 씨 부부는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꾸며진 신혼집. 며느리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어머님, 제 요리 실력이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수고했어. 송 씨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이 조금 싱겁긴 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죠. 수진아, 국이 좀 싱겁지 않니? 다음엔 간을 좀 더 해도 돼. 송 씨가 웃으며 말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네. 제가 짜게 먹는 걸 안 좋아해서요. 그래도 어른들은 간이 있어야 입맛에 맞잖아.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싱겁게 먹는 게 좋대요. 어머님도 나이 드시면 혈압 조심하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송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제 엄마도 건강 생각해서 다 싱겁게 드세요. 요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트렌드. 송 씨는 그 단어가 조금 거슬렸습니다. 음식에도 트렌드가 있나 싶었죠. 그 후로 송 씨는 가끔씩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반찬을 해서 갖다 주곤 했죠.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송 씨는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가 힘들 텐데 반찬이라도 해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가 가져간 반찬통들이 비워지지 않은 채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수진아, 반찬 입에 안 맞았니?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그냥 저희가 바빠서 집에서 밥을 잘 못 먹어서요. 며느리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송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바쁘다고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집에서 밥을 한 번도 안 먹을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냉동실에 얼려두면 되잖아. 나중에라도 먹고. 아, 그게요. 저희 냉동실이 좀 작아서요.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기 생겼어요. 아들이 전화로 기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송 씨도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는구나. 축하한다. 아들아, 수진이 몸조리 잘하게 해라. 엄마가 미역국도 끓여갈게. 아, 어머니, 그건 괜찮아요. 저희 장모님이 와서 다 챙겨주시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나도 가서 도와줄까? 아니요, 어머님, 괜찮아요. 장모님이 계시니까요. 괜히 두 분 계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 씨는 조금 서운했지만 며느리 친정 엄마가 있으면 더 편하겠다 싶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송 씨가 병문안을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어디 할머니 한번 안아볼까? 송 씨가 아기를 안으려고 하자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지금 막 잠들었어요. 깨울까 봐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나중에 안아봐야겠네. 송 씨는 아쉬웠지만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며느리의 친정 엄마가 왔습니다. 우리 외손주 할미 왔다. 며느리의 엄마는 거침없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깨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조심히요. 목 받쳐주시고. 알아. 너네들 키울 때 얼마나 많이 안아봤는데. 며느리와 친정 엄마는 즐겁게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송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기가 잠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앉는 게 싫었던 거구나. 송 씨는 그날 일찍 병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병실에서 며느리와 친정 엄마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다. 시어머니 일찍 가시네. 엄마, 작은 소리로 해. 들리겠어. 에이, 괜찮아. 저 멀리 가셨어. 근데 딸아, 시어머니가 자꾸 오시면 어떡해? 산후조리 방해되잖아. 걱정 마. 엄마 있다고 할게. 괜히 불편하게 두 분 계실 필요 없잖아. 송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송 씨는 조용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송 씨가 아들 집에 가면 며느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오래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어머님, 오늘은 청소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아기가 낮잠 자야 해서 조용히 해야 해요.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빨리 돌아가라는 것. 반면에 며느리의 친정 엄마는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송 씨가 아들 집에 갔을 때 며느리 친정 엄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걸 본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 오셨어요? 아, 네. 잠깐 들렀어요.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나가서 뵙는 건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손주 얼굴이나 보려고 잠깐 들렀어. 아, 근데 오늘은 좀.
아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송 씨는 놀랐습니다. 아이고, 뭐가 안 좋은데? 열이라도 나.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좀 보차서요. 엄마, 우리 병원 갈 준비 좀 해요. 며느리는 송 씨를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송 씨는 할 수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가 아프다면서 왜 며느리와 친정엄마는 그렇게 태어냈을까? TV까지 보고 있었는데 송 씨는 그게 핑계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을 돌려보내기 위한. 그러던 어느 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올해 추석은 저희 집에서 지내려고 해요.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음식 준비 좀 해갈까? 아니요, 어머니.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송 씨는 조금 의아했지만 며느리가 준비하겠다는데 굳이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석 당일 송 씨 부부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식탁에는 이미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거 다 사온 거니? 저는 마트에서 파는 냉동전이었고 나물들도 포장된 제품들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사 먹어요. 편하잖아요. 명절 음식 만드느라 고생할 필요 없죠.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송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이렇게 대충 사다가 차려놓다니. 수진아, 명절 음식은 정성이 중요한 거야. 직접 만들어야지. 어머님,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해요? 시간 낭비예요. 우리 엄마도 이제 그렇게 안 하세요. 하긴, 우리 엄마는 센스가 있으시니까 효율적으로 사시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와 송 씨를 비교하는 듯한 말투. 송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송 씨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송 씨는 며느리의 친구인 줄 모르고 그냥 커피를 마시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카페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송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와 그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송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송 씨는 재빨리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또 뭐 하셨는데? 아, 자꾸 집에 오려고 하잖아. 반찬도 해온다고 하고, 그게 뭐가 문제야? 고마운 거 아니야? 언니는 몰라.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 솔직히 못 먹겠어. 송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맛이 없어? 맛 이전에 위생이 문제야. 나이 드신 분들은 위생관념이 없잖아. 손톱도 길고, 음식 만들 때 머리카락도 휘날리고, 한 번은 반찬에서 머리카락 나왔어. 헐, 진짜? 응, 그래서 가져오시면 그냥 버려. 남편한테도 먹지 말라고 해. 배탈 나면 어쩌려고. 그럼 시어머니는 모르시겠네. 당연하지.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해. 근데 그래도 시어머니 마음은 마음? 에이, 언니도 솔직히 요즘 시대에 누가 시어머니 시대 방식대로 살아? 명절 때도 보라고. 음식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잔소리 하시더라. 시간 낭비도 심하지. 부엌에서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청소하신답시고 물건 위치 다 바꿔놓으시고. 진짜 스트레스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예 안 오시게 해야지. 우리 엄마는 센스 있으셔서 알아서 척척 해주시는데 시어머니는 정반대야. 엄마랑 시어머니랑 다르지, 뭐. 맞아. 우리 엄마는 와도 불편하지 않아. 알아서 해주시고 필요할 때만 와주시고. 근데 시어머니는 맨날 오시려고 하고 손주 보고 싶다고 보채고. 진짜 부담스러워. 송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음식을 해왔는데 위생관념이 없다니, 손톱이 길다니, 머리카락이 나온다니. 송 씨는 매일 손톱을 깎았고 요리할 때는 항상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눈에는 그게 더럽게 보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버렸다니, 남편에게까지 먹지 말라고 했다니, 송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킬까봐. 그때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가장 웃긴 게 뭔지 알아? 뭔데? 시어머니가 자기는 우리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반찬 해주고, 손주 보러 오시고. 근데 솔직히 그냥 혼자 계시면 더 좋겠어. 그 정도야? 응. 진짜 시어머니만 없으면 완벽한 삶일 텐데. 남편도 착하고, 애도 건강하고.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 끼어들려고 하니까 짜증나. 송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송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송 씨는 남편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면 남편이 얼마나 상심할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날 밤 송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위생관념이 없어. 시어머니 손 탄 음식 먹기 싫어. 그냥 버려. 시어머니만 없으면 완벽한 삶일 텐데. 송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송 씨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더럽다는 음식 이제 만들지 않겠다고. 며느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손으로 직접 해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송 씨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들 집에 갖다 주려고 만들어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어젯밤 새벽까지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송 씨는 그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깝긴 했지만 어차피 며느리도 버릴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버리나 저기서 버리나 마찬가지였죠. 반찬을 버리면서 송 씨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젠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송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어머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별일은 없고, 앞으로 반찬 해다 주는 거 그만하려고. 네? 왜요? 갑자기? 엄마도 나이가 드니까 힘들어서. 그리고 요즘 손목도 아프고 해서 말이야. 아, 그러세요? 그럼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별로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느리가 버리고 있었으니 아들도 많이 먹지 못했을 거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당분간 집에도 안 갈 거야. 엄마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손주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전화를 끊고 송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송 씨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고 반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아들이 걸어오면 받았지만 먼저 걸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며느리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시원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퇴근 후 장을 봐야 했고 저녁을 직접 해 먹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해 먹었지만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배달시킬까? 또 이번 주에만 벌써 4번째야. 그럼 당신이 해. 나도 피곤해.
부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아들도 빠질 수 없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애를 누가 봐? 장모님한테 전화해봐. 우리 엄마는 오늘 약속 있다고 했어. 어머님한테 전화해봐. 아들이 송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유준이가 아픈데 오늘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엄마도 오늘 약속이 있어서. 어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급해요. 유준이 열도 나고.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도 어쩔 수 없구나. 송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더럽다고 했던 손으로 손주를 돌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회의를 빠지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송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급했는데 왜 안 도와주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바빴어. 어머님은 맨날 집에만 계시잖아요. 무슨 바쁜 일이 있으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민수 아빠 덕에 회의 망쳤어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송 씨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더러운 손으로 우리 손주 만지면 안 되잖아. 네? 그게 무슨... 너 지난번에 친구들한테 그랬잖아. 시어머니는 위생관념이 없다고. 시어머니 손 탄 음식은 못 먹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카페에서 다 들었어. 내가 내 음식 버린다는 것도 알아. 남편한테까지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어머님, 그게... 저는...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내 더러운 손으로 음식도 안 할 거고 손주도 안 볼 거야.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뿐이야. 시어머니 없는 완벽한 삶 살라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말이야, 수진아. 나는 너한테 정말 잘해주려고 했어. 내가 힘들까봐, 내가 바쁠까봐. 근데 너는 내가 방해만 된다고 생각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내 친정엄마한테만 부탁해. 센스 있으시다며? 송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지쳐갔습니다. 회사 일도 힘든데 집안일까지 하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와줄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친정엄마 나름의 일정이 있었으니까요. 나머지는 며느리 혼자 감당해야 했죠. 아이는 자꾸 아팠고 그때마다 며느리나 아들 중 한 명이 회사를 빠져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다시 한번 사과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벌써 몇 번을 사과했는데 어머님이 안 받으시잖아. 그래도 계속해야지.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난 뭘 잘못했는데 그냥 친구들한테 하소연 좀 한 거지.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음식 버린 거, 그것도 문제야. 어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만족해? 며느리의 말투는 여전히 불손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송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송 씨를 보자 며느리는 눈물을 지었습니다. 연기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됐어. 일어나라고. 송 씨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요? 수진아, 내가 내 나이 때도 있었어. 젊을 때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럽고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랬지. 어머님, 근데 말이야. 그래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아.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죄송해요, 어머님. 너는 내가 더럽다고 했잖아. 내 음식이 더럽다고. 내 손이 더럽다고. 그리고 나만 없으면 완벽한 삶이라고 했지. 며느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잖아. 내가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송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다시 고마워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그냥 앞으로는 서로 불편하지 않게 살자. 어머님, 제발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수진아,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어머님, 너도 내 힘으로 잘 살아봐.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내가 원하던 거잖아. 시어머니 없는 완벽한 삶. 송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지만 송 씨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손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송 씨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던 대로 시어머니 없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송 씨도 며느리 눈치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었습니다.